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버추얼 토크 가상자산 시즌2 저는 고란입니다.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블로커 김종환입니다. 네. 1세대 블록체인 기업 블로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바른의 한서희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두 분 모셨습니다. 아마 앞서 보셨던 분들과는 다른 분들이실 것 같은데요. 국내 크립토 업계에 부는 새로운 트렌드, 토큰 증권, STO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 특별히 마련했습니다. STO에 관한 A부터 G까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주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바람 STO가 뭐길래? 네. 이 금융위원회가 토큰 증권 발행을 공식 허용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때요. 토큰 증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토큰 증권이 뭐야? 약간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증권형 토큰이라고 시큐리티 토큰, 시큐리티, 증권, 토큰 해서 우리나라 말로 보통 증권형 토큰이라고 불렀는데요. 금융위원회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공식 용어로 토큰 증권이라고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요, 토큰 증권으로 사용할 테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금융위원회가 토큰 증권 발행 공식 허용했습니다. 각 증권사와 은행, 통신사 등의 산업군이 발빠르게 토큰 증권 STO 산업에 나서고 있는데요. 먼저 토큰 증권 STO가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 대표님, 토큰 증권 STO 이게 뭔가요? 사실 이제 토큰 증권이라는 게 갑자기 이제 화두가 된 거는 아무래도 이제 뮤직하우라고 하는 네. 저작권 나눠 갖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음원의 저작권을 이제 거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플랫폼이 이제 화제가 되면서 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브레이브걸스라고 하는 아이돌 역주행의 맞습니다. 아이콘. 네. 그때 이제 저도 이제 노래를 하도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저도 소액이지만 이제 좀 투자해봤던. 와, 그래서 재미 좀 보셨나요? 재미는 못 봤습니다. 네, 그게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 음원을 저작권을 거래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재미도 있고 맞아요. 내가 익숙한 개념이기도 하고 역주행을 하니까 당연히 이제 뭔가 돈을 벌 수 있다고 너무 이해하기 쉬운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계속 약간 어떤 가수의 팬 입장에서는 팬심으로도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저도 이제 거래를 했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불법이다. 맞아요. 네, 그런 이야기가 돌았었습니다. 실제로도 왜냐면 이게 이제 증권이냐 아니냐라는 논쟁도 있었고 과연 이제 이런 주식같이 이렇게 뭔가 배당을 주고 하는 행위가 합법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2022년 4월에 어떻게 보면 금융위가 이건 이제 앞으로 증권이야. 왜냐면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배당을 주고 하는 것들이 그냥 단순히 이제 이렇게 금융위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것들은 불법이야라고 말하면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 시작했고 올해 초에 이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조각 투자라는 형태로 새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토큰형 증권이라고 하는 ST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앞으로는 이런 이제 음원 저작권뿐만 아니라 뭐 부동산이라든지 우리가 기존에는 기대하지 못했던 뭐 원자재 다양한 형태의 조각 투자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계기가 됐고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요새 더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폐라는 커런시를 자처를 했잖아요. 그런데 새로 발행되는 이 토큰들은 앞서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화폐, 커런시라기보단 증권, 시큐리티 증권이 될 것 같은데 증권이면 당연히 자본시장법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자본시장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우선 증권과 토큰 증권을 혼동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실은 토큰 증권은 그냥 증권이거든요. 증권이라는 것은 그렇죠. 토큰같이 느껴지는 증권인데 이제 권리의 내용으로 이제 증권은 원래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표창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표시된 권리의 내용이 증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증권이고 이제 어디에 쓰여졌냐, 예를 들면 뭐 실물 증권이냐, 종이에 쓰여졌냐, 아니면 전자등록 형태로 등록이 되었느냐, 아니면 분산 원장,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었느냐 이런 것은 따지지 않고 권리 내용이 증권이면 증권이기 때문에 토큰 증권도 마찬가지로 증권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토큰 증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짧게 설명드리면 분산 원장에 증권으로서의 권리가 기록된 것이 바로 토큰 증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행 형태와 상관없이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모두 받게 되고 당연히 발행 공시를 적용받게 되고 인허가제도,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도 모두 받게 되는 것이 이 토큰 증권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금융위원회 담당자분이 나오셔가지고 계속 강조하는 게 이거 증권이다라는 거였어요. 아니 증권이면 굳이 토큰 증권을 새로 발행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뭐 장점이 있으니까 하는 걸 텐데.
사실 이제 기존에 이제 굉장히 많은 증권들을 우리가 거래할 수 있었고 금융상품도 많이 거래할 수 맞아요. 있었거든요. 네네네.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최근에 들었던 것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게 예를 들어 유튜브 채널 같은 것도 우리가 사고 팔 수 있잖아요. 네네네. 뭐 그런 이제 기사도 봤던 것 같은데 어떤 경제 유튜브를 사고 팔았다든지. 맞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약 관계도 굉장히 불투명한 부분들이 있고 예를 들어 어떤 지분만 일정한 부분을 산다든지 하는 것도 많이 된다 그러면은 네네네. 그 유튜브 채널을 파신 분들도 더 앞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생길 것 같고 기존에 만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증권 같은 형태를 이제 뭐 종이로 이렇게 거래를 하는 거가 아니라 네네네. 토큰 같은 형태로 거래할 수 있다 그러면은 훨씬 더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고 그리고 사고도 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마치 가상자산 시장에서 네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이제 금융위가 기대하시는 부분들은 기존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객장에서의 거래, 그러니까 네네네. 주식시장에서의 거래들은 굉장히 전산화도 잘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모니터링이라든지 네네네. 투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훨씬 쉬운데 네네. 우리가 알고 있는 장외 주식시장이라든지 거기 불투명하죠. 네, 불투명하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부분의 이제 문제들은 대부분 이게 이제 전산화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네.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토큰 증권 시장으로서 굉장히 다양한 금융 상품을 끌어옴으로써 네네. 조각 투자라든지 뭐 음원 저작권, 뭐 부동산 다양한 자산 시장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 디지털화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투명해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발생하는 거래 비용도 뭐 저희가 이제 예전에 한국거래소에서 KSM 이라고 하는 장외 주식 거래 시장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바꾼 프로젝트를 했었었는데 거기서 추산으로는 뭐 40%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를 이룰 수 있다라고 추정한 바도 있습니다.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데요. 그 때문인지 보스턴 컨설팅 그룹 리서치를 보니까 30년까지 전 세계 GDP 약 10%, 1.6조 달러에 이른 자산이 토큰화될 것이다. 라고 전망했어요. 이에 따라서 시장도 커질 텐데 앞서 되게 다양한 자산을 토큰 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궁금합니다.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것도 토큰 증권으로 발행을 할 수 있는지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비록 아직 실버 버튼을 못 딴 10만에 못 미치는 유튜브 구독자를 자랑하고 있지만 꿈은 100만입니다. 네, 저희 100만 유튜버 가자를 외치면서 토큰 증권 발행할 수 있나요? 발행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근데 사실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 채널도 그런 거잖아요. 네네.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100만이 되고 싶어 하고 될 수도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래 가치를 보고 사실 어떻게 보면 투자하는 부분도 네네. 있잖아요. 근데 이제 토큰 증권이라고 말씀드리면 결국 이건 증권입니다. 내가 미래 수익을 같이 나눠갔자. 그렇죠. 근데 이제 방금 이제 수익이라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이게 수익에 대한 권리일 수도 있고 채무에 대한 권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채권처럼 어음에 대한 권리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지분에 대한 권리일 수도 있고 이게 다 권리가 미묘하게 다릅니다. 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사실 제가 이제 그런 음원 저작권 거래 플랫폼도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봤는데 이제 음원 저작권 거래 플랫폼을 보면은 다들 이제 광고 같은 거는 이제 저작권을 네네네. 한다라고 돼 있는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네. 약관 같은 걸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은 네네네. 조금씩 다릅니다. 플랫폼마다. 근데 광고는 다 이제 저작권을 판다고 돼 네네, 있어요.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시는 분은 저작권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당연히. 파시는 이 저작자들은 네네. 제일 적은 부분을 팔았다라고 이제 아니 뭐예요? 이거 서로 생각이 다른 건가요? 네, 그게 사실 이제 불안전 판매라고 금융에서 하는 영역인데 금융에서는 이런 이제 불안전 판매라는 게 일어나면 절대 안 되는 영역이고 맞아요. 그런 것들을 반드시 고시하도록 돼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보험만 가입하더라도 그 부분 다 고시하도록 돼 있잖아요. 자본시장법에 조촉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는 너가 정확히 파는 이제 금융 상품들이 그러니까 토큰 증권의 영역이 이게 뭐 어떤 계약증권인지 투자계약증권인지 아니면 어떤 이제 그런 수익증권인지 이거에 대해서 명확히 소비자들에게 고시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고 마찬가지로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만약에 내가 어떤 토큰 증권을 발행하고 싶다, 그래서 자금 조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권사를 통해서 너가 정확히 어떤 권리들을 소비자에게 이제 줌으로써 자금 조달하고 싶으신 건지 뭐 이게 채권에 대한 이야기인 건지 아니면 수익에 대한 어떤 이제 쉐어인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이드를 받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뭐 기존에는 이제 증권신고서에 준하는 그런 문서들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일반적인 이제 개인들이 이런 걸 하기 굉장히 어렵기 맞아요.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한국경제TV랑 같이 STO 허브라고 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증권사들이 이제 원하는 눈높이의 그런 문서들을 이제 쓰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플랜도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살짝 들어보니까 제가 방송 끝나고 개인적으로 좀 상담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한세 변호사님, 저는 근데 사실 이게 아마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코인을 투자했던 투자자 중에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이 코인을 다른 말로 하면 디지털 에셋, 디지털 자산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최근 이걸 이제 특히 미국에서 SEC 증권거래위원회가
모든 코인, 비트코인을 제외한 거의 모든 코인은 증권이다라는 식으로 규정을 하고 실제로 그에 따라서 뭐 로빈후드 같은 거래소에서는 몇몇 코인들이 이제 상장 폐지가 되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일도 벌어지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증권, 코인이 증권이라고 하는 거, 이 판단 원칙이 어떻게 되는지 살짝 궁금합니다. 우선 미국의 원칙과 우리나라의 원칙을 따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에서 증권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증권은 아닌가요? 예, 미국의 증권성 판단 원칙과 우리나라의 판단 원칙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자본시장법상에서 정의하고 있는 그 정의 규정에 따라서 해석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원칙이 적용될 수 있죠. 우선 미국의 원칙을 좀 설명을 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하위 테스트라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우선 공동사업성, 그리고 금전의 투자, 타인의 노력으로부터의 수익 발생, 그리고 이익의 기대라는 이 네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면 하위 테스트에서 말하는 증권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투자 계약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투자 계약이면 미국에서는 또 증권으로 판단이 되는 이런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2월 6일에 이제 토큰 증권 발행 및 유통 규율 체계 정비 방안의 내용 중에 하나로서 토큰 증권과 관련해서 이제 증권성 판단 원칙이 이제 제시가 됐어요. 그 가이드라인 내용에 따르면 우선은 이제 공동사업이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금전을 투자한다는 것, 그리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다는 것은 좀 동일합니다.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선 공동사업이라는 건 뭘 의미를 하느냐. 우리가 수평적 공동성, 수직적 공동성 이 두 가지를 이제 공동사업으로 보는데 수평적 공동성이라는 것은 자금을 모집했을 때 여러 사람의 자금을 풀링했을 때 수평적 공동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수직적 공동성은 사업자의 어떤 수익이 결과적으로 투자자의 수익으로 연결될 때 수직적 공동성이 인정된다고 하는데요. 이 둘 중에 하나만 충족시키면 공동사업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다 공동사업 같은데요? 공동사업성에 이제 해당할 가능성은 많죠. 높은 부분인 것 같고 특히 뭐 디지털 자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그런 공동사업성 자체는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요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금전을 투자한다는 건데 반드시 금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전 대체물 또 금전 등가물 다 해당해서 웬만한 이제 자산을 투자해서 이제 디지털 자산을 취득한다면 여기서는 이 요건을 또 만족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건이 이제 주로 타인이 수행하는 사업이라는 건데요. 그럼 주로 타인이 수행한다는 게 뭐냐? 이 투자자와 사업자 간의 어떤 정보비 대칭성이 있을 때 이것을 주로 타인이 수행하는 사업이라고 보고 또 발행자, 사업자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때 주로 타인이 수행하는 사업이라고 이제 보는데요. 여기까지는 사실 미국의 원칙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다른 점은 우리나라 이제 가이드라인에 보시면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 권리 이렇게 딱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 손익을 귀속받는 이제 계약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말하는 손익의 귀속이라는 부분이 좀 특이사항이 있는 부분이고요. 계약상 권리라는 건 명시적, 묵시적 계약을 다 이제 의미하기 때문에 그럼 계약서 안 써도 인정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미국의 입장에 따르면 웬만한 디지털 자산이 다 증권인데 뭐 그 발행인하고 사이에 어떤 명시적인 계약을 쓰는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명시적인 계약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어떤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손익을 귀속받아야 한다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 결과에 따른 수익이 귀속된다든지 또는 이제 발행인이 수행한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투자자에게 수익이 귀속된다든지 이런 수익의 귀속이라는 어떤 요건, 적극적인 어떤 행위가 전제되는 귀속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된다는 점이 좀 특이사항입니다. 제가 얼핏 알기로는요, 짧은 지식으로는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증권성 판단이 조금 더 엄격하다.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코인을 증권이라고 했더라도 국내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뭐 해석을 들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사례를 들어서 좀 여쭤보자면 그 리플랩스가 발행한 XRP 토큰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 판결이 난 건 아니지만 SEC는 증권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현재 소송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XRP가 국내 자본시장법 규정상 증권으로 규정될 확률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조금 더 뭔가 증권이 아니라는 쪽으로 결론이 날 확률이 있는 건가요? 아주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조금 미국보다는 우리나라는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좀 달리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데 우선 이제 딱 XRP 특정해서 말하기는 좀 곤란하니까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유통시장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투자자들끼리 사고팔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을 때
이때도 이 미국에서의 하위 테스트 요건상 이익의 기대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냥 거래하는 건데 이익의 기대가 존재한다고요? 왜냐하면 이제 거래를 통해서 네네. 전매 차익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것 자체를 이익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단순하게 2차 시장에서 뭐 유통 시장에서 네네. 매매 체결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취득한다. 이것만 가지고 단순하게 이 뭐 손익의 귀속이 있느냐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네네. 것이 이제 사실상의 해석인 거죠. 그래서 이제 디지털 자산 중에서는 어떤 발행인하고 나 사이에 이제 수익이 직접적으로 귀속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매매 시장에서 유통 시장에서 이제 거래를 해서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사실상 증권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제 조금 이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뭐 디지털 자산은 아니고 네네. 미국의 판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 지방 법원 대법원에서 그 골프 회원권, 네네. 골프장 회원권도 증권에 해당한다라는 판단을 내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골프장 우리나라에서 회원권이 왜 증권이에요? 그러니까 골프장 회원권도 유통시장에서 네네, 거래가 되죠. 거래가 되고 네네. 골프장을 잘 관리하면 또 가격이 오르죠. 가격이 오르잖아요. 네네네. 네, 그리고 투자자가 만약에 골프장 회원권을 뭐 자기가 한 장 필요한데 10장을 사서 네네. 가지고 있다가 팔죠. 가격이 올랐을 때 팔면 네. 그게 이제 이때 이익의 기대가 실현이 됐다. 그리고 애시당초 살 때부터 이익의 기대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샀기 때문에 이것은 투자 계약이다. 라는 해석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 해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냐. 모를 것 같은데요. 라는 것이 이제 문제고 그것은 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것이 대다수의 입장인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해석하기로도 이 손익의 귀속이라는 부분 때문에 네네. 이제 뭐 예를 들면 투자자가 이제 이익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또 실제로 발행인 그 사업자가 어떤 이익을 환산하거나 배분하기로 약속하고 또 배분을 했을 때 요럴 때 이제 요런 증권성이 인정된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타당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뭐 한국과 미국의 증권성 판단 기준은 다르다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 한사희 변호사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금 토큰 증권 STO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두 번째 주제 공개합니다.